매주 목요일 여러분의 주말을 풍성하게 채워줄 공연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예, 하재근의 도시락. 이 시간 책임져 주실 하재근 문화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공연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예,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뮤지컬 공연 소식하고 또 서울 수도권 일대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축제에 관련된 소식 가지고 왔는데요. 예. 그 누구나 다 아시는 그 고전 동화 신데렐라 이것이 현대 뮤지컬로 재탄생이 돼서 이제 서울에서 공연이 되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겨울왕국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네. 예. 그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를 아이스링크에서 볼 수 있는 그 디즈니 온 아이스 매직 페스티벌 이 공연에 관련된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저도 겨울왕국 정말 좋아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기대를 해보는 소식이네요. 여성들은 또 이제 한 번쯤은 뭐 신데렐라를 꿈꾼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이 신데렐라 이야기가 무대 위에서는 어떻게 펼쳐지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그 미국의 유명한 작사가 네. 로저스하고 해머스타인이라는 작사가가 있는데 네. 이분들이 1950년대에 이 신데렐라를 TV 방송용 작품으로 만들었었는데 예. 그것을 이번에 무대용 뮤지컬 작품으로 각색을 새롭게 해서 지금 선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신데렐라 스토리를 모르는 분들이 없죠. 그래서 사실은 잘해야 본전이다. 누구나 다 알고 가고 워낙 기대치가 높으니까 네. 그래서 조금 이제 힘들 수도 있는데 이런 작품을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이번에 나온 작품이 굉장히 유쾌한 작품으로 잘 만들어졌다. 이런 평을 받고 있고 이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데렐라 스토리하고 조금 다른 점은 기존의 신데렐라는 이렇게 뭐 울면서 집안일을 하다 보니 요정이 불쌍하게 네. 여겨서 공주님으로 만들어주고 왕자님을 만나러 갔는데 나도 모르게 신발을 잃어버려서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네. 다 남들이 이렇게 불쌍하게 여겨서 수동적으로 어떻게 가다 보니 잘 살게 되었다 뭐 이런 네. 이야기인데 요번 뮤지컬은 그런 수동적인 캐릭터가 아니라 적극적인 캐릭터로 좀 바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이 신데렐라의 의붓 언니들은 무조건 나쁜 사람 이렇게 네. 평면적인 캐릭터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입체적으로 무조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좀 인간다운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나름대로 행동하는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식으로 고전을 재해석해서 네. 캐릭터를 조금씩 바꾸고 특히 이 고전에 나오는 여성 캐릭터가 너무 수동적인 이미지인데 이것을 현대적인 적극적인 그런 능동적인 이미지 그 캐릭터로 바꾸는 게 하나의 추세인데 네. 그런 추세에 맞춰서 이번 뮤지컬 신데렐라도 각색이 됐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는 스토리지만 또 상당히 새로운 느낌으로 관객들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작품 내용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내용이 네.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뮤지컬 경력이 없는 배우나 가수들이 네. 대거 캐스팅됐다고 하는데 이렇게만 보면 이분들도 네. 신데렐라, 뮤지컬계의 신데렐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떤 분들인가요? 예, 그러니까 신데렐라가 대거 지금 배출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신데렐라 역에 배우 안시아 씨 그리고 서현진, 윤하, 백아연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서현진 씨 같은 경우에 걸그룹 출신이고요. 그렇죠. 예. 윤하 씨는 가수죠. 네. 백아연 씨는 그 오디션 출신 신인 네, 가수고 신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익숙히 알고 있는 뮤지컬 전문 배우들 있지 않습니까? 예. 거의 성악가 같은 느낌을 주는 그 우렁찬 발성을 하는 그런 배우들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른 그러니까 전문 배우는 안시아 씨만 있고 나머지는 다 가수 뭐 신인 가수 이런 분들이니까 네. 이것이 이렇게 막 묵직한 뮤지컬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배우들이 엄청난 막 그 내면 연기를 하면서 그 뭐 성악 소프라노 같은 네. 뭐 그 발성을 하고 그런 식의 뮤지컬은 아니고 가볍고 유쾌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어떤 그 소품 같은 느낌의 뮤지컬. 그러니까 관객들한테 재미는 주지만 네. 무겁고 심오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캐스팅만 봐도 그런 성격을 알 수가 있고 지금 왕자님 역할에도 배우 엄기준 씨하고 더불어서 네. 아이돌 양효섭, 네. 산들, 켄 예. 이런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특히 아이돌 팬들, 젊은 관객들 이런 분들이
어느 왕자님과 어느 신데렐라의 조합으로 네. 이 극을 볼 것인가 예. 뭐 그런 걸 또 즐거운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신데렐라의 왕자님들 네. 엄기준 씨를 비롯해서 뭐 엄청나네요. 그래요. 제가 좀 골라서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배우들 외에도 또 볼거리가 있다고요. 예, 이게 지금 이 작품을 만드는 제작진이 네. 볼거리를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아. 상당히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줄거리를 다 알고 오시니까 관객들이. 그래서 일단 지금 그 극장에 딱 들어가면 눈을 사로잡는 것이 그 시계 형상을 하는 무대, 네. 그리고 거기에 유리구두 형상의 막 이게 딱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무대 효과가 상당히 많이 화려하게 펼쳐진다는 건데, 특히 눈에 이제 딱 들어오는 것이 신데렐라의 의상이 아주 화려하면서 마치 묘기처럼 딱딱 바뀐다는 거죠. 네. 꼭 북한 기예단이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파티 복장으로 요정이 이렇게 마법을 네. 부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의상이 바뀌는 효과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요정이 마법을 부릴 때 호박 마차가 이렇게 순식간에 딱 등장을 네. 한다든지, 그런 식의 볼거리들이 상당히 또 가족 관객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작품입니다. 예.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이게 쉽게 연출이 되지만 네. 이렇게 의상이 바로 현실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는 좀 기술적인 부분이 가미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신데렐라 뮤지컬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번에 또 그 아이스쇼 디즈니온 아이스 만나볼 텐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좀 기대가 된다. 디즈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대할 만한 작품이죠. 그렇죠. 그 추사랑에게 추사랑이라고 왜 추성훈 씨 딸이 있지 않습니까? 추사랑에게 드레스를 입힌 바로 그 작품. 그러니까 추사랑이 드레스 사달라고, 왜냐하면 겨울왕국을 보고 엘사 공주처럼 입고 싶다고.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은 다 그 옷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엘사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바로 그 겨울왕국, 그 겨울왕국의 캐릭터들을 국내에서 최초로 얼음 위에서 빙판에서 볼 수 있는 작품, 디즈니온 아이스 매직 페스티벌. 이게 이제 펼쳐지는데, 이게 그 티켓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국내 여러 가지 쟁쟁한 작품들을 제치고 상위권에 계속 랭크가 됐고, 지금 VIP석 16,000장 이상, 그러니까 전회 VIP석은 벌써 다 매진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매회 한 90% 이상의 그 표가 판매가 됐었고, 이게 겨울왕국뿐만 아니라 디즈니에서 굉장히 사랑받았던 인어공주, 라푼젤, 미녀와 야수, 이러한 다양한 캐릭터들이 얼음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면서 환상적인 쇼를 보여주기 때문에 아이들과 온 가족이 함께 가면 상당히 자녀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김연아 씨가 피겨스케이팅 할 때 그 겨울왕국 노래를 맞춰서 해줬던 적도 있잖아요.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디즈니온 아이스 매직 페스티벌이 개막에 앞서서 또 독특한 캠페인도 열었다고요. 이 작품이 Be Our Family라는 이제 캠페인을 하는데, 그 미녀와 야수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거기서 촛대가 부르는 노래가 Be Our Guest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를 그대로 패러디해서 아마 디즈니 일종의 그 캠페인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참가하고자 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카메라 앞에 모여서 가족의 숫자를 세고 뭐 이렇게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부르고 Be Our Family라고 딱 외쳐서 영상을 디즈니 쪽에 그 홈페이지에 올리면 이제 관람권을 추천해서 드리는 이러한 이벤트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나라 공연 홍보라는 것이 우리가 이런 공연을 합니다, 이렇게 재밌습니다라고 일방적인 이 일방향 홍보였다면, 이것은 쌍방향으로 이렇게 관람객들이 참여하는 이런 식의 캠페인형 홍보 마케팅이 그동안 일부 뭐 패스트푸드 이런 데서는 하기도 했었지만 공연계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마케팅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우리나라 공연계의 신선한 상당히 뭐 사건이었고, 우리나라 공연계 마케팅의 모습도 앞으로 조금 더 관객 참여형 쌍방향형으로 바뀌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주말 이용해서 서울과 수도권에 즐길 수 있는 축제 만나볼 텐데요. 서울 월드컵 공원에서 새우젓 축제가 열린다고요? 이것이 그 서울에서 열리는 가장 유명한 지역 축제 중에 하나인데, 제8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예, 오래됐어요. 그렇죠. 제8회고 벌써 이게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데 이거는 지금 주부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꼭 주부뿐만이 아니라 집안일 하시는 분들 요즘 남편도 많이 하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김장철을 앞두고 새우젓을 여기서 판매를 하는데 국내 5대 유명 산지 새우젓을 현지에서 직접 만드시는 분들이 직접 올라와서 여기서 판매를 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이 염가에 싸게 판다는 겁니다.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그리고 과거에 이제 한양에 전라도 이런 데서 물건을 실어가지고 서해바다 인천으로 들어와서 인천항에다 물건을 내린 게 아니라 한강을 타고 올라왔죠. 그래서 마포나루까지 올라왔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마포나루가 굉장히 지금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 부산항, 인천항처럼 굉장히 번성했던 항구였는데 마포나루의 옛날에 번성했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그런 식의 축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서울을 대표하는 지역 축제 중에 하나다라는 평을 듣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 나눔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콘텐츠 공연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마포구에서는 가장 큰 축제라고 볼 수 있어요. 구청장이 직접 나와서 새우젓도 막 홍보를 하고 그러거든요. 이 축제 기대해 볼 만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본격적인 김장철 앞두고 새우젓을 싸게 구입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작년 축제랑 또 가장 차별화된 점이 뭐가 있을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규모가 커지고 행사가 다채로워지고 일단 거리 퍼레이드를 하고요. 거리 퍼레이드에 이어서 홍대 인디밴드들이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전통 한복 패션쇼 이런 것도 펼쳐지고 그 다음에 마포에 연고를 둔 탤런트 김성환 씨. 저기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탤런트인데 김성환 씨 그리고 개그맨 윤영빈, 김대범, 나경훈 이런 분들이 또 주민들을 이제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새우젓 만들기라든가 새우 잡기 이런 주민 체험 행사 이런 것들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강경, 광천, 신안, 부안, 소래 이렇게 5대 새우젓 산지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올라와서 전통 한복을 입고 새우젓을 판매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축제에 56만 명이 다녀가고 판매액이 13억 6천만 원어치. 올해는 아마 더 큰 규모로 펼쳐지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해가 갈수록 계속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광경이나 광천, 신안, 부안, 소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거기 멀리까지 가지 않고 마포까지만 가도 아니 가실 분들은 가시고 거기도 해야 되니까요. 가까운 곳에서 새우젓을 또 저렴하게 살 수 있다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도 광주에서도 축제가 열린다고 하죠. 남한산성 축제 어떤 건가요? 광주에서 이제 제20회 광주 남한산성 문화제를 하는데 이것이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여기에서 광주라는 곳 자체가 굉장히 고즈넉하면서 뭔가 좀 살림도 있고 옛날 문화유산도 있고 거기 가면 조선 중기의 어떤 정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유적들도 많이 남아 있고 이것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는데 그 1주년을 맞이해서 이번에 이제 문화제가 열리는 것이고요. 특히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루어졌던 문화제지만 이번에 더 크게 열리게 되는데 이 안에 이제 남한산성 행궁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이 여기 우리나라 행궁은 수원 화성 행궁도 있고 여러 행궁이 있지만 이 행궁은 이 종묘와 사직을 그대로 옮겨 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실제로 왕이 여기에 거주를 했던 경험이 있는 그러한 행궁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고 여기 행궁 문화존에서 왕실 시찰 퍼포먼스라든가 근무 교대식 퍼포먼스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들 그리고 이 궁궐 행궁 내에 무슨 왕자, 내시, 궁녀 이런 분들이 배회하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마치
이 무슨 뭐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 한 300~40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제가 열리게 됩니다. 네, 그렇게 배회하고 있는 체험. 그런 체험 말고도 좀 색다른 체험들이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조선 문화존에서 이 민속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되는데 전통 활 만들기라든가 뭐 목검 만들기라든가 석궁, 뭐 다듬이 놀이, 도리깨질 등등등. 그리고 이제 또 조선시대 저잣거리가 재현이 돼서 거기에서 뭐 윷놀이, 널뛰기, 팽이 돌리기 등등등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녀분과 함께 가시면 자녀 교육용으로도 굉장히 좋은 체험일 것 같고 그리고 조선시대에 문과, 묵과 과거가 여기에서 펼쳐졌었는데 그 모습이 그대로 또 재현이 되면서 참여도 할 수가 있고 또 남한산성이 과거에 병자호란 때 이 청나라 군사들과 싸웠던 곳인데 바로 그런 어떤 그 전쟁 이벤트 이런 것도 열면서 거기에도 관람객들의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밖에도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도 또 소개를 해주셔야죠. 먼저 이번 주말에 이태원 지구촌 축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태원 관광특구 일원에서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여러 가지 버스킹, 그러니까 거리 공연, 그리고 외국인 경연대회, 어린이 체험존 이런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북한산 페스티벌 2015가 서울 은평구 북한산성 제2주차장에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한국 문화 콘서트, 한복 패션쇼 이런 것들이 펼쳐지고요. 그리고 제15회 인천 소래포구 축제가 소래포구 소래습지 생태공원 일원에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퍼레이드와 축하 공연, 먹거리 장터, 각종 체험 이런 것들이 펼쳐지고 마지막으로 파주 개성 인삼축제가 2015년 파주 개성 인삼축제가 파주 임진각 광장에서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인삼 마당극이라든가 거리음악 공연, 마술쇼, 청소년 록 페스티벌 이런 것들이 펼쳐집니다. 평소에 이태원 좋아하시니까 이태원 가셔야겠네요. 이태원의 그 지구촌 문화를 체험하러 한번 주말에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문화계 소식 풍성합니다. 축제도 있고요, 공연도 있고요. 뭐 어딜 가든 즐거울 것 같습니다. 가을에 함께하는 여러 공연 소식, 축제 소식 하재근의 도시락으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